안녕하십니까. 마법부동산TV 공인중개사 심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롯데캐슬 루에스트 에비뉴 767 상가에 어떤 업종이 들어가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붙인 거는요, MD 구성 추천 업종,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 특별 계획 구역이 굉장히 큰 상업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고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CP1 그리고 저희 이 CP2 롯데캐슬 루에스트 에비뉴 상가죠. 그리고 CP3-2 같은 경우에는 K스퀘어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CP4에는 원그러브 지하 2층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가면서 이 상업시설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데요. 이 CP2 롯데캐슬 루에스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 전문업체에서 MD 구성을 통해서 유망한 업종들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배치를 멋있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음식점, 이쪽으로 가면 패션, 이쪽으로 가면 서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 MD 구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집객력 있게 이렇게 잘 포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는 어떻습니까? 각각 수분양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MD 구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공인중개사나 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업종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거대한 상업지역, 전체적으로 36,000평 대지 위에 지어지는 360만 평의 이 거대한 상업지역이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CP1, 코엑스몰과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가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또 CP3-2, K스퀘어와도 롯데캐슬 루에스트가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CP4, 원그로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상업시설이 건물마다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의 상가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계획적으로 좀 임차인들을 선별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내 상가가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지 내가 바라는 그러한 월세를 낼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선별할 줄 아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주 전문가 이상으로 그런 거에 밝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내가 임차인을 잘 줬는데 옆에 이상한 업종이 들어오면 서로 간에 또 해를 끼치는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업종이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에 들어오면 장사를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러 번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 CP2 구역이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CP1, 이 코엑스몰이죠. 그리고 업무시설들이 들어오죠. 코엑스몰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집객력 있는 이런 전시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곡 나류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성도 좋고요. 집객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가면 CP4 원그루브는 어떻습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죠.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1, 2층에는 대단지 쇼핑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곡역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당연히 집객력도 있고 접근성도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CP2와 CP3는 이 중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는 CP1과 CP3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CP3-2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근무 시간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CP2, 이 생활인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8,90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언제 입주가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면서 여기 또 업무시설이 일부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객력 있는 그러한 다른 별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도 뭔가 다양한 이 MD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집객력 있는 그러한 건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 뭐 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D 구성을 철저하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롯데캐슬 루에스트 에비뉴 767 상가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체 내에 굉장히 집객력 있는 시설이 별다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 단점이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CP1 그리고 CP4는 굉장히 집객력 있는 코엑스라는 그런 시설과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객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단점이 되겠죠. 우리가 그럼 장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CP1이라든가 그리고 CP4 그리고 CP3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이 굉장히 잦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장이 붐빌 수도 있고 좀 꽉 찰 수도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롯데캐슬 루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가 아파트와 같이 이용이 되던 아니면 호텔과 같이 이용이 되던 다른 곳에 비해서는 주차장이 좀 더 한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즉 고객들이 좀 편안하게 와서 주차하고 우리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하면은 CP1이라든가 CP3-2 CP4는 관리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자체 관리, 즉 어떤 관리단 자체를 만들어서 혹은 관리회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관리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더 부각시켜서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입점을 시키면은 좀 더 좋은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이렇게 좀 장단점을 나눠보면요. 1층 같은 경우가 다른 곳에 비해서 다른 CP1이나 CP3-2 그리고 CP4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면적의 1층 상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종이 1층에 유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나쁜 취지로 생각을 하면 이 롯데캐슬 루에스트에서 많이 이익을 남기려고 1층에서 너무 많은 상가를 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CP1이나 CP3-2나 CP4보다 1층 상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서 여기가 활성화되어 보이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MD를 구성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1층, 2층 지하까지 말씀을 드리고 추천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2층 같은 경우에는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하에다 차를 좀 쉽게 될 수 있고 올라와서 편안한 이 상가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지만 지상 1층과 지하 2층에 비해서는 어떤 CP1과 CP3과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냥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 3층 이상에서 내려오거나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집객력 있게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체적인 어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모두 다 이곳을 이용해서 충분한 가망 고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외부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작게 해서는 힘들다. 큰 업종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은 CP1이나 CP3-2나 CP4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어떤 그런 업무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지만 여기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곳이 그들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객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인 집객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 큰 업종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장사를 해야지만이 이쪽으로 유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CP1과 CP3과의 연결성에 있어서 이 보행 동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래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차장과 연결되는 그런 부위들도 있기 때문에 주차가 꼭 필요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제가 횟집 같은 것들은 싱싱한 횟감을 또 공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이 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을 연구를 하고 또 인지를 해야지만이 좋은 업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장사를 함으로써 충분하게 이익을 보면서 서로 상호상조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생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여기 이 마곡에는 어떤 장사들이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우선 마곡 나류역 상권 그리고 마곡역 북단이 있습니다. 마곡역 남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마곡역 북단까지만 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LG 사이언스파크 앞 그리고 발산역 인근 이렇게 네 군데의 상권을 반경 150m 정도로 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업종이 잘 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게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게 해드리는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마곡나루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매출액이 다 나왔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도 오픈업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순서대로 싹 소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제일 많이 되는 데가 보타니 파크 웨딩인데 뭐 워낙 뭐 뷔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웨딩이 같이 되기 때문에 뭐 높겠죠. 그러한 그 매출 자체가. 그 다음에 뭐 마부자 삼겹살이라든가 일품 한우라든가 뭐 땡순이라든가 돈이랑 김치 생삼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그다음에 예양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잘 되는 그런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지금 거의 5, 6천 정도가 찍는 그러한 업종들이 지금 몇 개입니까? 70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곡나루역에는 5월 카드 매출 기준에서 133억 정도가 나온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133억이라는 이 카드 매출은요, 정말 웬만한 상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마곡이라는 상권이요, 강남, 홍대에 이어서 거의 전국에서 5번째로 카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습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마곡나루역 그리고 마곡역, 발산역 상권을 분석을 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 해드리는 상권이 어디입니까? 이 특별계획구역 상권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정말 기존의 상권만큼 더 큰 집약적인 상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은 강남을 능가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해보시면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발산역 5월 카드 매출 기준으로 보니까요, 150m 내에 138억이 나왔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보니까 뭐 이건 여기 이 오픈업 기준입니다. 뭐 키누카누라든가 마찬들 왕소금구이 뭐 금고기집 뭐 이런 데가 거의 상위권으로 나왔습니다. 뭐 거의 뭐 4, 5억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천에서 7천까지 나오는 지금 요 밑에도 당연히 있겠죠. 제가 70개를 또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몇 개입니까? 140개. 자, 140개가 보통 다 7천 이상에서 뭐 4, 5까지 나오는 그런 매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LG 사이언스파크 앞에 5월 카드 매출이 143억 원. 이 LG 사이언스파크 앞에가 이 발산역 쪽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대형 업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대형 업체가 많으면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장사가 잘 되는구나. 여기에 특징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마곡역 북단으로 딱 오니까 물론 상권이 좀 작습니다. 72억 원 나왔습니다. 1위가 아웃백 스테이크, 뭐 더메이드 뷔페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뷔페라든가 이러한 아웃백 스테이크라든가 이런 곳이 굉장히 매출 탑으로 나오면서 거의 뭐 4, 5억씩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상권이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마곡 때문에 주변의 강서구의 다른 상권들이 지금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게 블랙홀이 돼버린 거예요. 강서구의 어떤 웬만한 상권들을 다 이쪽으로 다 빨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게 약속을 하려고 하면 다 이제 마곡에서 만나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앞으로 CP구역, 특별계획구역이 완성이 되면요, 아마 강서구를 넘어서 양천구 그리고 김포 그리고 뭐 부천에서까지
다 이쪽으로 오는 그러한 블랙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곳이 어떻습니까? 대형업체가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CP1이나 CP3-2나 CP4는 MD 구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개인이 아니라 마음대로 이 면적을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과 대적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넓은 면적의 그런 업종들을 많이 유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런 업체들과의 어떤 협상에 제가 선봉에 나설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좀 많은 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장사를 직접 하시는 분이나 또 임대인들 분이나 모두 다 상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대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CP1에 특급 호텔이 들어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우리 고급 뷔페는 이쪽에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차피 다른 뷔페가 좀 들어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밥 뷔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형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층은 어차피 안 되는 거죠. 지하 2층이나 지상 1층으로 해서 대형 초밥 뷔페와 같은 이런 업종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기존의 상권에서 초밥 뷔페가 굉장히 잘 되는 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키누카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발산역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산역 쪽에 지금 2개 정도의 초밥 뷔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도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 롯데캐슬 루에스트에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식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기존의 발산역과 마곡역 사이에 거궁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정식 집이 여기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뺏기지 말고 이 CP2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에서 가져와야 된다. 적어도 여기 초밥 뷔페나 한정식 같은 데는요 80평에서 100평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우 같은 경우에도요 룸으로 만든 그런 한우 기존에 이제 여기를 보면요 한우 같은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는 뭐 일편 등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우 룸으로 이용한 그런 한우기 때문에 좀 대형으로 가야 되니까 지하 2층이나 지상 2층 정도에 넣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한정식과 좀 다르죠. 약간 작게 가도 돼요. 요거는 예를 들면 마곡 나루역에 있는 예향정 같은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마곡 나루역의 봉이밥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향정은 2층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봉이밥도 1층에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요런 컨셉으로 가면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마곡나루역이든 발산역이든 잘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삼겹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잘 알겠죠?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여기 뭐 마곡나루역도 그렇고 발산역도 그렇고 뭐 탑이 거의 지금 돼지고기, 이 삼겹살이 굉장히 지금 여기서 탑으로 꼽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마부자라든가, 또 군고기집이라든가, 뭐 마찬들이라든가, 이런 대형, 삼겹살집이 굉장히 잘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가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상 1층이나 2층 정도에 들어가서, 좀 장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곱창 같은 게 지금 여기가, 잘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발산역 같은 데 1층에 곱창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 1층이나 2층 정도로 곱창집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하는 여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곱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연기가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렁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대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하인데 지금 제가 오타가 났네요. 설렁탕 같은 것도 지하 2층이나 뭐 지상 2층 같은데 넓게 가도 좋고요. 아니면 뭐 1층 같은 거에 좀 이제 이렇게 약간 넓게 한 30평 정도, 30평 정도로 해서 들어가줘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설렁탕 집이 아주 유명한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설렁탕 집이 마곡 나루역에 이남장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2층에 올라가 있는데 좀 작게 들어가서 그런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제가 서초동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고기향이 좀 적어서 그런지 아주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신촌 설렁탕도 있는데 그게 전문점보다는 약간 좀 설렁탕 전문점 이미지를 좀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예 설렁탕
전문점의 이미지를 가지고 조금 크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원래 발산역에 이제 발산 삼계탕이 워낙 유명한 집이 있고요. 마곡역과 발산역 사이에 이제 삼계탕 집들이 몇 개가 있는데 상당히 좀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 나루역에는 땡순이라는 아구찜집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삼계탕 집은 아니에요. 근데 워낙 삼계탕이라든가 또 이런 그 해신탕 같은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요런 컨셉을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탕이라든가 순대국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뭐 지하든 1층이든 2층이든 상관없이 그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돼요. 뭐 지하라든가 지상 2층으로 가려고 하면 좀 굉장히 크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상 1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20평 이상에서 30평 정도까지 이런 정도는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장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샤브샤브라든가 칼국수, 냉면, 만두 뭐 이런 것들이 지상 1층보다는 뭐 지상 2층 정도로 들어가는 게 낫고요. 칼국수 같은 경우가 여기가 그래도 마곡 나루역 같은데 두 개가 있는데요. 그래도 한 9천 후반대 정도에서 1억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두 군데 다 2층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왜냐면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박성광 뭐 해물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1층으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1층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1층으로 들어갈 땐 단가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음식 전문점 같은 경우가 이 마곡 나루역에는 아주 특이하게 아주 앞서는 데는 없어요. 홍콩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층에 위치하고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왔는데 한 1억대 정도를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고급 중국 음식점이 아니니까 좀 룸을 위주로 한 그런 지하 2층이라든가 지상 2층으로 해서 이런 고급 중국 음식점도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횟집이나 대게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상 2층은 그냥은 안 되고 지하 2층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과 인접성이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1층에 물차를 대고 바로바로 이러한 횟감을 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물차 진입이 가능한 쪽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참치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든 아니면 지상 1, 2층이든 다 상관없이 가야 되는데 지상으로 갈수록 조금 한 2, 30평 정도로 가더라도 굉장히 좀 단가가 있게 가야지만이 월세를 내는데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으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맥주, 양꼬치, 이자카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그 맥주집 뭐 이런 분위기의 주점이죠. 예, 뭐 이제 한식 주점도 있겠지만은 이제 뭐 독일풍, 중국풍, 일본풍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든 뭐 지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상 2층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 2층이나 차라리 지상 1층으로 가면서 좀 약간 유동인구를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치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상 1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15평 정도나 뭐 한 20평 좀 안 되게 뭐 이런 정도로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분식 김밥 이런 것들도 들어가시면 괜찮아요. 요것도 지금 마곡 나루역 같은데 김밥 분식집이 잘 나오는 곳은 뭐 한 6, 7천 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7천 정도만 나오면 1층도 충분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 10평대 중반 정도로 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 전문점은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뭐 이제 평형을 봐서 다양하게 뭐 지하부터 1층 그리고 2층까지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상 2층보다는 지하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동인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1층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라멘이나 쌀국수인데요. 이게 저는 이제 이거를 지하 2층이나 지상 2층으로 썼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좀 커야 돼요. 특히 쌀국수 같은 경우에 작으면은요 1층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라면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단가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리고 단가가 세면 잘 사람들이 먹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단가가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층 라멘 가게에서 단가를 높게 하면 잘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지하 2층이나 지상 1층으로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마라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라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좀 유행을 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지하 2층에서 간단하게 조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떡볶이라든가 튀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곡 나루든 어디든 간에 마곡은요, 이 떡볶이 튀김이 잘 되는 데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떡볶이 튀김 같은 경우에는요, A급 상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A급 상권으로 들어가가지고는 이게 회전율이 안 나옵니다.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테이크아웃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냥 사가는 게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회사들이잖아요. 물론 회사들에서 그걸 사가서 먹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뭐 이렇게 여유 시간에 사다 먹고 이렇게 각종 이렇게 뭐 다양한 이런 뭐 모임도 갖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떡볶이 튀김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 2층으로 뭐 작게 들어가셔도 되니까 그런 정도로 들어가셔야 된다. 1층에 들어가시면 떡볶이 튀김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안 나옵니다. 그 테이크아웃도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마곡에서 이 떡볶이 집이 그렇게 크게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이라든가 지상 1층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에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뭐 생각 없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분석을 통해서 이 마곡의 어떤 그런 상권과 그리고 이곳에 있는 가망 고객들의 뭐 특징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기존의 상권들과 이 특별계획구역 내 상권이 이제 경쟁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파이가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동인구도 많아지고요. 이곳에 진짜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들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뜨내기 손님도 이제 많아질 거라는 거죠. 기존에는 굉장히 여기 있는 사람들만 많았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더라도 주변에 강서구에서 오기 때문에 자주 오시는 분들, 이런 단골 고객들인데 앞으로는 이곳에 그런 단골 고객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소문 듣고 오는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필요에 의해서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온다든가 아니면 코엑스로 온다든가 이런 고객들도 상당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고객층이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또 이런 업종들 그리고 이분들의 고객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업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앞으로 마곡이 강남을 넘어설 수 있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야.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데 어떤 업종이 가면 좋을까? 어떤 위치에 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 컨설팅을 해 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서 뭐 저런 걸 배워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권 분석, 사업성 분석, 마케팅을, 컨설팅을 4년 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부동산을 전공하면서 여러 가지 이 부동산에 대한 상식과 그리고 지식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서 그냥 듣고 배운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연락 주시고요. 또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롯데캐슬 루에스트 에비뉴 767 상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